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경력 단절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때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경력단절 여성과 같이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 제외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18세 이상부터 초진일 또는 사망일까지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초진일이나 사망일로부터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초진일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는 등 3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적용 제외자는 일을 그만두기 전에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냈더라도 적용 제외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고 적용 제외 기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지 않았으면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사회복지단체와 아동단체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지만 가장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이들. 하지만 현실은 열악 그 자체. 바로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회복지 현장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지만 지난 2012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시설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1일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연대단체 결성식이 열렸습니다. 연대에는 주관단체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아동들, 특히 가난한 아동들에 대해서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절망적인 느낌이 들 시점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동들, 특히 가난한 아동들이 희망과 우리나라의 미래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한편 처우 개선 연대는 먼저 오는 30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명운동은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다음에 아고라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서명지를 통한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며 서명 결과지는 10월 1일 아동들의 편지와 함께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따라 의료 취약지인 전남 신안군 4개 섬지역의 보건지소를 기능 확대형으로 신축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거도는 보건지소가 유일한 진료기관이지만 현재까지 응급처치 및 이송전 진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번 국비 지원으로 4개 도서지역 소재 보건지소는 24시간 진료 가능한 응급처치실을 운영하고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등 진료 기능도 대폭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이착륙장을 신설하고 24시간 진료를 위한 공중보건 의사를 수급 추계에 따라 최우선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백내장에 걸릴 위험이 1.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황인철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짜게 먹는 식습관과 백내장 발병의 상관성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특히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연령 자체만으로 백내장 위험은 15.3배가 높아졌고 짜게 먹는 정도에 따라 1.1배가 더 상승했습니다. 연구팀은 짜게 먹는 식습관이 안구내 전해질의 불균형을 유발해 안구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50대 이상에서는 미각이 둔화하면서 짜게 먹는 식습관과 백내장의 상관성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한 대회죠.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일장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박정희 기자입니다. 우정의 비가 입으로 떨어지면 친구와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고 우정의 비가 발로 떨어지면 친구에게 다가와 함께 놀 수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제17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일장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와 소년한국일보, 삼성화재 주최로 열린 대회에는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전국에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내 친구라는 주제로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작품 접수를 받아 총 43,405편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삶에 있어 가장 최고의 가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필요한 곳에 내 마음, 내 손이 가자.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방귀 교수는 학생들의 장애 인식에 대한 마음의 글이 솔직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잘 표현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느낌을 아주 솔직하면서도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해내서 정말 성숙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일장 시상식은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대회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경기도는 간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환자를 돌보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부터 입원 시 간병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간병은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보험 수가를 적용해 하루 7, 8만 원이었던 간병 비용이 10,000원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도민들의 경제적, 심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간병을 간호사가 하지 않고 간병인이나 가족들이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보다 더 확산이 되는 그런 걸 저희가 겪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인 수원과 의정부를 비롯해 6개 전 병원이 참여할 예정. 민간병원의 경우 현재 세종과 굿모닝 병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경인지역 건강보험공단의 협약으로 이를 더 늘려나갈 계획. 또 공단지사와 보건소가 함께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운동지도나 영양상담과 같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두 기관 사업이 중복됐는데 이를 통합하자는 것이 핵심. 보건소에서는 프로그램의 기획,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예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후 관리 등을 담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보험공단지사가 맞춤형 건강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건소에 제공하면 보건소에서는 이를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부산 국제실버 엑스포가 국제 전문 전시회로 도약하기 위해 복지, 재활, 시니어 전시회를 명칭으로 지난달 27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29일까지 사흘간 열린 이번 전시회는 재활보조기기관, 복지용구 요양서비스관, 건강100세관 등으로 운영됐으며 국립재활원 재활로봇 보급 사업단을 비롯해 8개국 17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령 친화산업과 관련한 최신 제품을 선보였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는 고령 친화산업 기업의 구인 구직자 채용 면접과 상담을, 부산의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부산 지역 전문 의료진 등은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를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클라리넷 앙상블인 드림위드 앙상블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드림위드 앙상블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주관하는 2015 사회적 경제 창업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세계 54개국 장애 여성 대표들이 참석하는 세계장애 여성대회가 9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립니다.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국제대회로 세계 장애 여성들의 국제 교류와 연대를 위한 토론의 장으로 펼쳐집니다. 2015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 나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확산시키기 위한 나눔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나눔 활동을 통해 경험한 추억, 사례 등이며 응모 자격은 전국의 중고등학생과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입니다. 공모 기간은 10월 2일까지며 접수에 관한 문의는 KBS 강태원 복지재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업을 통해 진료비 가계 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산부에 한해 50만 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오는 5일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 광장에서 강남구 사회복지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강남구 사회복지기관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공연과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등을 비롯해 각종 체험 전시 공간이 운영됩니다. WBC 복지TV 홍보이사에 이혜란 씨가 임명됐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이자 청소년 아동복지위원장인 이혜란 홍보이사는 여성파워 네트워크 회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년 모니터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일명 기사입니다.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이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복지사업 재정전 실태 조사와 관련해 현실을 반영한 제대로 된 감사를 촉구하는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기사입니다. 전국 활보조합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오히려 축소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제도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장애인 활동지원 지자체 추가 사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감사를 다시 실시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인 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키고 보호실 내 좌변기 정면 위에 CCTV를 설치한 정신병원에 대해서 재발 방지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는 기사입니다. 인권위는 성인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용변을 보아야 할 경우 수치심과 굴욕감이 어떠할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말했다는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주나 건축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편의증진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는 기사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설 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주나 건축사 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9월 첫째 주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 원인의 25%를 차지하는데요. 금연과 금주, 저염식의 균형 잡힌 식단과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는 등 꾸준한 관리가 예방의 첫 걸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